최근 금투세 논란으로 한국 증시가 크게 요동치고 있으며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금투세에 대한 반대 여론은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협하는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의 정치 자본을 위협할 만큼 더 강렬한 반대 저항이 있어야 민주당 내 금투세를 강행하려는 자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투세 강행이 민주당의 정치 자본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위협하고 민주당의 국회 의석 재확보와 더불어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권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위협적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금투세가 문제가 아주 많다는 사실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금투세 반대 의견을 꾸준히 내시고 있는 박순혁 작가님의 금투세 질거지약으로 현재 금투세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가 뭔가 돈 있는 사람들이 아름아름하는 어떠한 소규모 자산운용 클럽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 작가님 말씀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숫자는 2023년까지 1000개를 넘겼고 약정액은 100조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100조 원은 우리가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금투세는 100조 원 규모의 사모펀드에 부과되는 세금을 절반 이하로 낮춰주며 이를 정치권에서 의도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나 범죄 사실이 발생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득을 보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형태의 금투세는 개인 주주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음은 분명해 보이고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든 강행시키려고 하는 일부 이권 세력들이 이득을 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180개 나라 중에 부패지수가 33위입니다. 혹시 민주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금투세를 통과시키려고 한다느니 하는 말랑말랑한 유토피아적 사고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별로 그분과는 토론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모펀드에 약정금을 넣지도 않으며 결국 지금 형태의 금투세는 주식 투자한다는 죄로 2중 3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개인 독박 과세입니다. 현안 금투세는 한국 증시 폭락의 가능성을 배제하고서라도 일반 개인 주주들에게 이득이 아닙니다. 결국 사모펀드와 결탁한 정치인들이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고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박순혁 작가님과 투자자분들의 힘으로 청원이 심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는 까봐야 알 수 있지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금투세는 기관과 외인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오직 개인에게 세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도 핵심 쟁점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럴 거면 개인, 기관, 외인 셋 다 똑같이 세수를 올려야지 왜 개인에게만 이런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사모펀드의 세금을 이토록 크게 반토막 이상 깎아주려면 개인들에게 더 많이 걷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게다가 금투세는 건보료 폭탄 역시 예고되어 있는데 이건 민주당 측에서도 박순혁 작가님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보안 패키지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보안 패키지법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는 다른 컨텐츠에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7개 항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형태의 금투세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으며 확실히 악법이라는 것은 이 정도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가님 유튜브 채널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까지 금투세와 관련해서 가장 굵직한 움직임은 2024년 새해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4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의원이 2025년에 반드시 금투세 강행을 성공시키겠다는 아주 강력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금투세 문제가 세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월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히면서 금투세는 일단은 유예될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며 사태는 잠시 진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대로 분위기가 흘러간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필사의 의지로 2025년 금투세 시행을 부르짖었고 이재명 대표까지 보완 후 현안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쪽으로 무게를 주면서 한국 증시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투세 쟁점은 민주당의 정치 자본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마르코 파픽이 말하는 제약 프레임워크 개념 하에 정치 자본이란 정치인들의 목숨과도 같은 유권자의 선호를 의미합니다. 정치인에게 정치 자본이 고갈될 경우 재집권할 수 없고 심한 경우 중간에 끌려내려오기까지 합니다. 과연 금투세 강행에 따른 반대 여론이 민주당의 정치 자본을 위협하는 그 수준까지 미치는지 검토해보자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안건은 대세에 영향을 줄 만큼 위협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불이 붙으면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4월 무렵부터인데 최근 6개월의 정당 지지도 추이를 살펴보면 민주당의 최저 지지율은 27%선을 유지하면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사실상 민주당과 방향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정당이기에 합산해서 보자면 진보 진영 지지율은 최저점 35%를 유지하며 대세에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즉 정치 자본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 세력인 국민의힘이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으나 어쨌든 금투세 문제는 민주당의 재집권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당 내부에서는 금투세를 강행해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인 것을 그간의 데이터를 통해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고 정황상 이렇듯 고집을 부리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개연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민주당이 이렇게 자신들 마음대로 정책 집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정치 자본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허약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결국 민주당, 국민의힘 딱 이렇게 양자택일이고 제3지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수준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정치 자본은 반대편인 국민의힘의 지지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 지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취임 이래 최저인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부동산 폭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로 지지율이 최악으로 찌났던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인 37%보다 한참
한참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 응답 최고점의 비율은 34%로 문재인 대통령의 37%,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지 기반이 매우 허약합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기 때문임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역사적 통계를 보게 되면 보수 정권의 지지 기반이 더 허약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살펴볼 때에도 최저 지지율은 23에서 25%를 기록했던 전례를 생각해볼 때 국민의힘의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은 민주당보다 힘이 매우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연초에 한번 오늘 된 이후로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현재 민주당은 그 어떤 정책을 집행하건 간에 30% 중반의 지지율은 항상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힘입니다. 정치 자본을 소모하는 정책 집행을 하든 말든 현 시점 대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게다가 총선은 올해 4월 10일에 치러졌고 다음 총선은 28년 4월입니다. 2025년 금투세 강행 시 그 반대 여론의 타격이 2028년까지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예상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반대 여론이 어지간히 강하게 결집하는 것이 아닌 이상 35%의 지지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나마 26년 중순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할 여지도 있겠으나 이 역시도 25년과 시점 차이가 1년 반이나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무기로 눈치를 보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 유예에 대한 의견을 철회한 것도 정치 자본의 개념에서 생각해볼 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대선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긴 하겠지만 한동훈 전 장관과의 선호도 격차는 통계상 거의 2배 차이까지 벌어져 있고 이 상황 속에서 굳이 당론과 반대되는 금투세 유예를 찬성할 아무런 동기가 없습니다. 상대편 후보가 너무나도 허약하여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이라고 해도 정치 자본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 괜히 당론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펼치다가는 당내 입지가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선거가 한참 남았고 지지율도 괜찮게 나오는 현 시점 이재명 대표에게는 당내 분위기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2027년 3월이고 같은 맥락에서 25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한다면 시점 차이는 2년이 넘기 때문에 결국 당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깎아먹는 금투세 반대로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주당 반대쪽에 있는 국민의힘에는 어떠한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열한 금투세 공방전에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국민의힘 역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가끔씩 톡톡 금투세 철폐 떡밥을 던지기는 하지만 철저히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갑자기 될 일이 엎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금투세에 반대한다면 격렬하게 금투세 반대를 외치며 단식투쟁이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금투세 강행에 따른 피해는 개인 주주들이 보는 것이고 자신들의 이권과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당연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또한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정황상 국힘 내부에서도 사모펀드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우리 개인 소액 주주들만의 싸움이 될 것이고 최대한 힘을 모으는 것 외에는 이 법안을 유예시키거나 폐지할 방도가 없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국내 주식 투자에는 진저리를 치고 미국 주식 이민을 많이 떠났기 때문에 더욱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지만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반대 여론의 결집을 와해시키려는 민주당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이 너무나도 그 역겨움의 한도를 초과합니다. 최근 각종 여러 커뮤니티를 비롯하여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진 유튜브 채널에서도 금투세 강행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투세 문제는 민주당의 정치 자본을 위협하는 수준이 전혀 아니지만 이토록 강력한 반대 여론이 결집한다면 그들의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정책 기조에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지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줄도 알아야 우리의 의사가 정치판에 그나마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유권자 중 누가 제일 중요한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제가 갤럽 통계를 기반으로 연령별 정치에 관심도가 있는 비중에 따른 퍼센티지를 산출해보았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한 표가 있지만 투표하지도 않고 정치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정치 자본을 구성함에 있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기에 제외하였습니다. 30대와 40대 진보 유권자들과 70대 보수 유권자들은 동률로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대한민국 정치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령대는 50대, 60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0대, 60대 유권자들의 힘이 가장 필요합니다. 더욱이 중장년층의 중도 유권자들이 타 연령대에 비해 많다는 점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치를 병들게 하는 희대의 악법인 금투세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50대, 60대 유권자분들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대, 60대에서 변화가 생긴다면 진성준 의원 같은 인간들이 이토록 고집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민주당의 정치 자본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제약 프레임워크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으며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는 예외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대로 계속 말도 안 되는 금투세를 개편 없이 강행하여 개판을 맞는다면 재집권과 차기 대권 행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줘야 그들은 움직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상생활에서 정치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늘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표를 행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군가를 당선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소리를 내시고 그렇게 또 활동하시면 좋겠지만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우리 일상까지 끌고 와서 건강을 해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행복함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